자, 와그라글은 항상 여러분께 그 지친 마음 달래드리고요. 그리고 수익에 도움되는 정보도 많이 드립니다. 보람이의 와그라글 지금부터 4부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보람이의 와그라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진행된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야겠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그라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항상 푸짐한 선물이 함께 따라가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하루 센티비에서는 어떠한 관심 종목이 나왔을까요? 먼저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VC를 함께 하시죠. 큐! 건축용 자재, 그리고 이제 그 조선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분기와 3분기를 거치면서 일단은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제 투자 자산의 가치가 좀 많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투자 자산 가치가 지금 현 시가 기준으로 약 5전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현대중공업 6.8%, 현대차 1%, 현대상선 4.1%, 만도 17.06% 등 매도 가능 증권이 한 3조 7천억에서 8천억 정도가 되고요. 지분증권 정도가 한 5천억 정도 이상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치로만 수원에 이제 유휴 공장이 5천억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투자 자산의 그 가치가 한 5전 정도에 육박하는데요. 지금 현재 캐시 어제 이제 전일 종가로 3조 3,800억 정도, 그래서 한 1조 원 정도를 지금 디스카운트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가치로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 자체가 신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이미 공모 단계에서 주식을 샀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이제 투자 성과가 나오고 고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일정 목표 수준의 성과가 나오니까 거기서 대규모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해서 종목의 성장성이 바로 꺾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제가 봤을 때 법인 쪽에서의 차익 실현은 그냥 원론적인 대응을 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정을 줬을 때 차라리 또 다시 저점 매수의 개념으로 기회를 잡는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법인의 어떤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상승세가 다 나름대로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보다 오히려 매매하기도 편하고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지금 이제 올라온 이후로 좀 박스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한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이동평균선인 60일 이동평균선의 지금 지지를 나름대로 종가 상황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만 점차 올려놓는 흐름이 있죠. 자, 그래서 충분히 오늘 정도면 이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되고 다시 한번 위로 올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우유 및 액체 음료 포장 용기와 그리고 종이 쇼핑백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포장 용기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한 27% 차지하면서 시장에서 2위, 3위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 기업 내용도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접근 이후에 회사 자체만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단기로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 단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면은,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요 종목은 조금 세력이 다시 한번 붙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트마다 금액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만에서 500만 원 이하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그 이상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루 상한가 다음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조금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은 좀 힘이 응축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2차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 만나봤습니다.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관심 종목들, 그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정리했는데요. 화면 보시죠.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KCC 들고 오셨습니다. 2분기 이후 수익 개선이 기대되는데요. 매수가는 31만 원, 목표가는 40만 원으로 정하셨고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은 휠라코리아 들고 오셨죠.
단기 조정으로 가격 부담 덜은 상태고요.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9만 원까지. 구피플 인베스트의 김성남 대표 베이직 하우스 들고 오셨는데요. 코스피 200지수 편입됐고요. 올해 중국 법인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목표가는 2만 5천 원으로 내다보셨고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삼육물산 들고 오셨는데요. 이 기술적으로 분석한 단기 종목이었는데 반등할 구간이 됐다 하셨죠. 목표가는 22,190원이었는데요. 장중에 9% 급등하기도 했지만 오늘 내려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쉽게 목표가 도달 실패했고요. 우리투자증권의 김민규 차장 SK케미칼 들고 오셨는데요. 이 경북 안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백신 공장을 기공하겠다라는 뉴스로 SK케미칼 좀 더 기다려서 6만 6천 원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7만 5천 원, 장기는 10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 오토모비스에서 글로벌 100대 부품사를 발표했는데요. 60위권에 있었던 현대위아를 들고 오셨습니다. 현대위아는 뿐만 아니라 9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부품사기도 하죠.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이렇게 관심 종목 만나봤습니다. 각각의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참고는 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뜨거운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종목 토크 베스트 5에서 확인합니다. 이전에 고위 임원진의 검찰 수사 소식이란지 그리고 자회사 리스크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를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탄소 섬유 개발 이 부분이 조금 개발을 완료하면서 생산 공장을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이런 부분도 호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적인 이제부터는 그룹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된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차트적인 부분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양호하고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79,000원 라인을 절대적인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섬유 우복 업종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두각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주가를 보신다면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옷이 그냥 걸치는 거고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패션으로서 그리고 자기의 그런 만족감이라든가 자기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그런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팔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삼 같은 종목의 그런 실적 개선세는 분명히 어느 정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국내의 그런 소비력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의 그런 소비력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부가 가치의 그런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이 종목의 실적은 분명히 좀 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와서 조선업종 같은 게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좀 더 차별화된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격이 상당히 단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주 실적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주 목표를 올 3분기에 이미 벌써 달성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주가 이어지면서 수주 부분이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늘 쪽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은 외국인과 또 기관 쪽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대응선 한번 그어본다면은 이전에 34,000원에서 그 다음에 42,000원 부분까지 이렇게 하단 박스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를 또 중요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계속해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지금 시점 존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주 5일 수업에 대한 효과로서 어느 정도 여행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당연히 항공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커질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는 조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고 역시 어느 정도 신고가 경신 이후에 급락이기 때문에 매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한항공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을 먼저 더 추천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다시 한번 11,000원 라인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손절 라인은 9,000원 라인 어느 정도 심리 지지 라인인 9,000원 라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주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 7월 되게 되면 6월, 7월이 다가오게 되면은 당연히 휴가철이 다가오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여행 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항공 운항이 늘어날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좀 긴 모멘텀을 봤을 때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약 현황과 지금 현재 모두 투에 대한 예약 현황만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같은 경우는 5월달에 비해서 2.9% 정도 예약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는 6월달에 비해서 다시 한번 11% 정도 예약 현황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 부분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당연히 우상향할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 5가지 만나봤는데요. 하지만 이 종목들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각각의 대응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은 신기원 전문가와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함께했죠. 먼저 모두 투어입니다. 여름 성수기에 진입했고요. 또한 주 5일 수업제 시행도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고 있는데요. 이 여행주 모두 투어 목표가는 42,500원이고요. 역시 2위는 항공주인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설정하셨고 손절가가 9,000원이네요. 그 다음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수주 모멘텀 지속이 전망된다 하셨는데요. 목표가는 5만 원 설정하셨고요. 네 번째는 한섬입니다. 이 의료 소비 심리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32,000원, 의료 소비 심리겠죠. 자, 마지막으로 효성입니다.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호전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92,500원, 손절가는 83,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대하이스코, 대우조선해양, SKC 꾸준히 들고 가시고요. 휠라코리아 어제 편입하셨습니다. 제일모직은 매도하셨네요.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여전히 두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GS와 두산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하나금융지주, 코오롱아이넷, GS건설. 대응 전략도 변한 게 없네요.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는 세 종목이 담겨 있죠. SM, 현대차, KB금융 그대로고요. 대응 전략도 그대로입니다. 자, 다음은요.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종목이죠. 현대하이스코, 기업은행, 영원무역, 삼성물산 네 종목이 꾸준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신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에는 세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기아차, SK, 신한지주 담겨 있고요. 대응 전략도 그대로네요.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종목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들과 대응 전략 참고는 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이뿐만 아니라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따끈따끈한 관심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정리는 못해드리되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기관이 4일 연속 끌어올렸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면서 모두 끌어내렸습니다. 2% 가까이 하락했는데 이 가운데 안 밀린 종목 눈에 들어오셨죠? 그런 종목 오늘 관심 종목에 있었습니다. 김성남 대표님의 종목이었는데요. 전화 연결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또 전화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네. 오늘 추천 종목이었던 이 베이직 하우스 밀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1%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더 담는 모습이었는데요. 더 기대해봐도 되는 종목이겠죠? 네네. 오늘 그 매수가를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아마도 시초가 잡으신 분이라면 한 2% 정도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장중에도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오늘같이 정말 장이 40포인트 정도 밀리는 그런 장세에서도 일단 플러스 마감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침에도 이제 전략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권 하단이고 또 중요한 이동평균선인 60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2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고가였던 지난 전고점 26,000원까지는 내다보시지 않으시네요.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아직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26,000원까지도 충분히 네.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또 새롭게 주도주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서 대비해서 차라리 그 정도만 수익을 챙기고 현금을 만들어 놨을 때 또 새로운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피플 인베스트 김성남 대표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홍희진의 퀴즈 왕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그리스 악재도 있었고요. 미국의 경기 지표 부진도 있었는데 최근 조금 올라오겠다 싶었는데 오늘 다시 쭉 하락하네요.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내리면서 2040선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러한 시장 대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하루아침에 갭하락이 나오고요. 네. 또 하루아침에 갭상승이 나오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외 악재에 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 일단은 기본적인 원칙이나 자기만의 노하우를 좀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를 많이 하시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장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매주 홍희진 팀장님과 함께 퀴즈 왕풀이 함께 하면서 주식에 대한 정보가 많이 쌓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떠한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상황, 최근에 시장 네. 상황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보자라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상승 추세로도 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하락 추세로도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변곡 구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점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장기 추세를 보신다면 저점이 높아지는 지금 추세 안에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는 무슨 패턴이냐면은 하락 전환하는 그런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현재 구간 단기적으로는 쌍바닥이 나올지 아니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될지 아니면 여기서 장기 이평선 패턴이 지금 이탈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예측해서 시장을 관찰을 해보자라고 지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문제가 이번 주 퀴즈 출제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였는데요. 62회 문제였죠. 바로 코스피 지수 그 차트를 보면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 문제였어요. 간략하게 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쌍바닥이 지금 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쌍바닥일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네. 제가 퀴즈를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번 주 한 화요일 정도인가요? 그때 내주드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3중 바닥이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헤드앤숄더 그림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헤드앤숄더 머리에서 어깨가 지금 한쪽 어깨가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헤드앤숄더 패턴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점이 높아지면서 지금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놓여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2회 퀴즈 한번 풀어보면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이제는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딱 알맞는 퀴즈가 있었는데요. 바로 58회 문제였죠.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최근 동부화재 흐름을 보고 어떤 패턴이 형성돼 있으며 52,500원을 평소보다 10배 많은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돌파할 경우 예상되는 흐름은 무엇일까가 이때의 문제였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전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패턴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시험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던 부분인데 네. 동부화재 패턴을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패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패턴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방향으로 튀게 될 경우는 그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52,500원 라인이 고점으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고점인데 그 라인의 고점을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하게 될 경우는 상승 추세로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전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그거를 제가 일단은 궁금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신가 해서 지금 문제를 내드렸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 본다면은 직사각형 패턴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 전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퀴즈 한번 쭉 풀어보니까요. 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며 그 안에서 어떠한 좋은 종목을 발굴하느냐 잘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하지만 지금 시장을 보실 때 너무 바닥,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가 바닥이냐 아니면 어디가 가바닥이냐 이런 거를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장중에 수급적인 흐름이나 이런 거를 또 예상을 해보시고 앞으로의 이슈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차트 흐름과 이슈, 그 다음에 나만의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실전 매매하시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출석 체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 놀러 오셨는데 그 가운데 해추모님 오셨고요. 그리고 증권맨님 또 놀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필명 콧대 높은 개미님께서 처음부터 손절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저는 왜 맨날 손절만 할까요? 촉이 없나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센티비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필명 놀고 자는 탱고님께서 남편이 여윳돈이 생겨서 주식해보래요. 저희 안목을 믿는 건가요? 믿어주는 마음은 으쓱하지만 다 털리고 나면 어떡하죠? 보람씨 도와주세요 하셨는데 센티비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두 분께 힘내시라고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이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요. 행복한 부자 책 6월호 보내드릴게요. 읽고 수익 많이 거두세요. 자, 이번엔 이벤트 코너 당첨자 발표해보겠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 이벤트부터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가 2046.63포인트에 마무리됐죠. 네, 그 가운데 필명 꿈꾸는 이익 실현님께서 2050.25포인트로 가장 근접하게 맞춰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요. 행복한 부자 책 6월호 보내드릴게요. 자, 마지막 이벤트였죠. 퀴즈왕 뽑기 이벤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풀어주신 퀴즈는 이 문제였는데요.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흐름을 보고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상승 요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요. 짜잔! 2번 역회된 숄더 거래량이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그 가운데 당첨자는요. 필명 차가운 주식의 세계님께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선물 또한 책인데요. 이 투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책, 네, 캔피셔 투자의 재구성 책 보내드릴게요. 역시 많이 읽어보시고요. 수익률 높게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실 퀴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단기 주가 이동평균선이 장기 주가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급속히 돌파하는 상황을 말하며 강세장으로의 강력한 전환 신호로 해석되는 이것은 무엇인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데드크로스, 2번 옥동자, 3번 골든크로스, 4번 맞박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내일 오후 4시까지 와그라가 게시판에 정답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지는 센투자 플러스 그리고 대박 플러스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